싼 건 맞는데 오르려면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보이진 않는다. 네, 자동차는 괜찮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자, 많은 분들의 국민주 1위 종목 삼성전자는 또 보고 가야죠. 네, 삼성전자 답답합니다. 진짜. 삼성전자랑 보고 SK 있으면 하이닉스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더 이상 빠지는 것도 아닌데 오르지도 않고 이제 마치 이런 구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요때처럼 이때도 전망이 다들 암울했죠. 그리고 갑자기 반전해가지고 8만 원 갔었지만 또 그 후로 뭐 전쟁 터지고 중국 셧다운 당하고 뭐 난리가 났고 그리고 뭐 요새 서버도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여러 악재들 나오는데 뭐 분명한 건 악재는 다 노출은 다 됐어요. 뭐 서버 수요 둔화되는 것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좀 소강 상태. 그렇다고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당장 뭐가 좋은 재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 주가의 키는 어쨌든 지금 이것만 보시면 돼요. 공급은 줄어요. 반도체는 뭐 늘릴 수는 없어요. 지금 공정 구조상 반도체 장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은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문제는 수요 같아요.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느냐. 근데 지금 그 반도체 주요 수요처들이 많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 PC, 모바일, 그나마 서버만 버텨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그 수요 우려를 반영해서 꺾였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서버입니다. 서버 비중이 높으니까.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를 이제 가공을 하거나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데 자율주행도 사실은 데이터거든요. 기존의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인공지능화 해 가지고 그죠? 자율주행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데이터인데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필요한 건 데이터 센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 서버 쪽을 봤을 때는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서버도. 그러니까 수요 쪽은 다만 지금 PC와 모바일이 안 좋아지면서 그걸 반영해서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다 공통적으로 그 얘기는 해요. 삼성전자를 좀 뭐 저가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이 PBR 기준으로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상 PBR 기준으로 지금 한 3배 정도가 거의 여기 하락 바닥권이거든요. 여기가 1.3배가 지금 거의 다 왔어요. 1.3배 정도 치면 6만 한 5천 원대? 6만 5천 원대가 1.3배 정도 돼요. 그 이하에선 사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고 최저점이 1.1배거든요. 1.1배니까 올해 예상으로는 1.1배면은 6만 원 초반 정도 돼요. 근데 거기까지 간다는 건 시장이 망가졌을 때죠. 극단적인 위기 때고 1.여기 3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의 다 오긴 왔어요. 삼성전자가 여기 1.1배까지 간 적은 거의 없어요. 그때 코로나 때 한번 확 빠져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만 5천 원 정도가 거의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이번에 진짜 왔다 갔잖아요. 바닥이니까 결국엔 싸다. 싼 건 맞는데 오르려면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이끄는 거는 개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요.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환율. 근데 오늘은 올라가서 당연히 빠지는데 이 원달러 환율이 좀 꺾여주면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삼성전자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매수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면에서 달러는 좀 꺾인 것 같아서 이 큰 흐름상 이렇게 꺾였으니까 수급 면에서도 조금 좋아지는 분위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뭐 너무 그냥 답답하긴 한데요. 너무 비관보다는 언제든지 이벤트만 생기면 반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한번 지금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가 매수도 괜찮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복조님이 아주 질문 창의적으로 삼성전자 하시면서 전기도 스키다시로 부탁드려요. 전기는 왜 이렇게 요새 좀 분위기가 안 좋냐면 일단 중국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비중이 좀 높은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그쪽 데이터가 좀 안 좋게 나온 것 같고 또 패키지 기판도 하는데 기판도 이거 꺾이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그러니까 좋을 때는 반영도 이 회사가요 패키지 기판 좋을 때는 주가 반영도 안 했어요. 근데 안 좋으니까 같이 빠져요 또. 그러니까 참 이게 악순환의 반복인데 근데 한 가지 호재는 중국 시장이 이제 열렸잖아요 다시. 그러면 중국 스마트폰이 좀 예전보다는 잘 팔리겠죠. 그리고 6.18 징둥데이라고 중국에 광군제 말고 6월 18일 날 쇼핑데이가 또 있어요. 징둥닷컴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스마트폰 아마
소비 진작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스마트폰 부품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겠죠. 네. 그런 면에서 주가는 좀 버텨줄 것 같은데 다만 오늘 빠지는 건 이쪽 부분이 아니라 요 심텍도 지금 급락하고요. 코리아스 이게 다 기판 회사들이에요. 코리아 서킷. 네, 코리아 서킷도 5%. 그 다음에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이 얘는 좀 상대적으로 덜 빠지지만 네. 기판 업체들입니다. 이 기판 업체들이 오늘 대부분 다 같이 빠지고 있어서 네. 기판에 대한 조금 약간 성장 둔화 우려 네. 요게 좀 오늘 잡히는데 다만 삼성전기는 주가에 그런 게 반영된 적도 없거든요. 네. 미리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여전히 좀 버티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쿠쿠님께서 이마트요.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이마트는 일단 아유, 뭐 이거. 너무 많이 빠졌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이마트는 뭐냐면 좀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요? 예, 온라인 투자를 지금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아시겠지만 거기 어디죠? 그 G마켓 인수했잖아요. 네. G마켓이나 옥션 네. 거기가 이제 이마트가 돈을 한 3조인가 4조 들여서 네. 인수를 했는데 거기가 생각보다 지금 그렇게 큰 효과가 네. 나오지도 않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쓱닷컴이 지금 신선식품 배송 같은 것도 지금 많이 해주잖아요. 하고는 있는데 그게 지금 뭐 지금 마켓컬리랑도 경쟁을 하고 있는데 돈은 많이 투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돈 버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있고 그리고 지금 할인마트가 이마트의 핵심인데 네. 지금 리오프닝 되면서 할인마트보다는 사람들이 백화점을 많이 가요. 왜냐하면 할인마트는 이제 리오프닝이 안 됐을 때 코로나 오히려 수혜주였던 게 네. 사람들이 한 번 가서 그냥 물건을 사가지고요 집에 그냥 넣어놔요. 챙겨놓죠. 네, 그 오히려 코로나 좀 약간 수혜주로 좀 예전에도 부각이 한번 됐던 적이 그래서 좋았죠 이때 오히려. 근데 지금은 리오프닝 하면은 사람들이 네. 한 번에 많이 사오진 않아요. 그냥 나가서 그냥 먹고 오면 되니까. 그리고 오히려 편의점이 더 잘 되는 거죠. 사실상 그런 구조들이 있다 보니까 이마트가 지금 주가가 되게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마트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이게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인 것 같아요. 그 PER이 여기 낮은 건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마트가 스타벅스를 이제 완전히 자회사로 편입을 했어요. 그렇죠. 예, 지분을 더 늘려가지고 맞아. 그게 이제 이익에 다 따박따박 꽂힐 것 같고 일회성 이익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거를 단지 퍼로만 보시면 안 돼요. 내년 실적은 보시면 3천억으로 줄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예, 줄어요? 이게 아마 일회성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분법 평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3분의 1로 줄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이죠. 여기 보시면 이게 3천억이 1조 5천억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거는 제가 기억으로는 일회성 이익이 좀 붙었던 것 같아요. 작년 이게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여기 보면 영업이익은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요게 이제 3천억 나왔는데 여기 세전 이익이 여기 1조 8천억 나왔죠. 기타 수익에서 여기 자산 처분한 게 있었나 봐요. 1조 자산을 처분해서 일회성으로 들어온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요건 빼고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면 한 내년도 기준으로 실적을 체크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3,200억을 번다. 네. PER은 9.9배. 아주 싸다고 할 수는 없죠. 사실은 비싼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이마트가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분석하기 힘든 게 좀 딜레마 같아요. 온라인 투자는 안 할 수도 없고 하는데 근데 온라인 투자에서 지금 성과가 크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프라인 마트는 리오프닝 효과로 오히려 좀 정체 국면을 좀 보이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반영해서 네. 주가가 굉장히 좀 답답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네. 스타벅스 갖고 있는 건 좋죠. 그렇죠. 뭐 그건 좋죠. 예, 그 부분은 이제 긍정적이라서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저점은 왔지만 성장에 대한 그림을 보여줄 때까지는 네. 조금 주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 바이오 섹터 한번 가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많은 분들한테 여쭤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체적으로 좀 대부분 좀 좋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5공장, 6공장 투자 얘기도 나오고요. 네. 세계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수요가 꾸준하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꺾이는 산업은 아니에요. 이 CMO라는 게 그러니까 계속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전 세계 1등 업체고 4공장도 짓고 있는데 앞으로 삼성이 투자해가지고 5공장, 6공장 지으면 계속 그게 다 매출로 잡히니까 나중에.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잘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도 좋게 생각하시네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좋은데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간다고 보진 않아요. 지금 PER이 114배고요. 내년에 96배. 물론 뭐 PER로 볼 기업은 아닌데 싸진 않죠. 84배.
그죠. 굉장히 고밸류죠. 고밸류 유지하고 있네. 네. 왜냐하면 이게 성장성을 유지해주니까. 그래서 버텨주는 건 맞는데 그리고 삼성이 가장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가 바이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삼성의 가장 큰 성장 동력 아니냐. 그 프리미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기업을 사가지고 얼마나 수익 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은 있어요.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고 퍼가 80배. 그래서 저는 보유 관점에서 이걸 내가 예전부터 갖고 있어서 들고 가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요. 신규 매수는 크게 좀 이렇게 날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 15만에 샀었는데 30만에 팔았네. 아이고. 그런 거 많죠. 자, 그리고 그러면 자동차 쪽에 현대차, 기아는 봐야죠. 자동차는 괜찮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밸류도 싸고 뭐 현대차만 해도 밸류가 PER이 지금 7.8배니까 뭐 비싸진 않잖아요. 되게 저밸류 기업, 기아가 더 싸죠. 그래서 밸류도 좀 낮은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 전기차 전용 공장 짓기 시작하고 그리고 앞으로 UAM이라든가 로봇 사업도 할 거고 성장성도 있는데 근데 가장 핵심은 전기차 얼마나 팔 거냐 이건데 미국에서 그것도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인데 미국에서 전략을 좀 잘 세우고 있는 것 같아서 괜찮고 제가 현대기아를 그래도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일본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전기차 시장으로. 근데 일본 기업들은 너무 늦는 것 같아요. 토요타만 해도 2025년 정도 돼야 되니까 그리고 현대기아가 이번에 미국에서도 자동차 판매가 늘어났어요. 어쨌든 그리고 일본 3사 있잖아요. 일본 3사가 뭐더라? 토요타, 혼다, 닛산. 네, 이게 이제 일본의 3대장이라 그러는데 토요타는 여전히 잘하죠. 뭐 세계 최고의 그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니까 그걸 현대차가 지금 당장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혼다, 닛산이 점점 꺾여요. 미국에서 점유율이. 그거를 현대차가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실제 이번에 5월인가 4월달 데이터를 보니까 현대기아가 미국에서 점유율이 올라갔고요. 얘네가 꺾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기아가 일본의 토요타랑 경쟁도 하지만 실제 직접적인 경쟁은 혼다, 닛산이거든요. 이쪽이 점점 꺾이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는 전기차 경쟁력도 센 편이 아니에요. 플랫폼도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미국에서 한번 현대차가 전기차 쪽에서 한번 뭔가 좀 일본 기업들을 점유율을 대체하면서 올라서지 않을까. 이건 저의 기대입니다. 뭐 아직 모르니까 사실은. 근데 내년에 한번 그런 진검승부가 펼쳐져서 그걸 보여준다면 레벨업 되는 거죠. 밸류에이션. 형과 동생 중에는 어느 분을 좋아해요? 기아가 좀 더 낫긴 나요. 지금 현재는 왜냐면 기아가 전기차 2등 했거든요. 현대가 4등 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더 잘했어요. 그래서 주가 더 많이 올랐어요. 좋네요. 예. 그리고 이렇게 올랐는데도 더 싸요. 6.35배. 6.35배. 예. 그러니까 워낙 저밸류다 보니까. 그래서 전 상대적으로 완성차에서는 기아가 좀 낫고, 근데 완성차를 하고 싶은데 좀 그래도 좀 싼 거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주, 현대차 우선주는 배당을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그 각각에 대한 고민은 해보시되 자동차도 좋아지고 그리고 요새 모비스도 좀 살아나요. 진짜 많이 빠졌죠. 근데 이제 지난 화요일 날 급등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반도체 그 공급이 조금씩 늘어나나 봐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이제 부품도 더 이상 나쁠 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아까 SL, 현대모비스 그리고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DTR 오토모티브라고 있어요. 좀 많이 오르긴 올라서 지금 주가는 조금 흔들릴 수 있는데 그 자동차 타면 외부 소음 차단되잖아요. 그거 방진 제품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두산 공작기계를 인수했어요. 두산 그 공작기계라고 기계 만드는 기계 회사가 있거든요. 그걸 지분 100%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주가도 현재 PER 그 인수한 거 감안해서 계산하면 6배 PER이. 그래서 이런 회사도 괜찮고 부품도 한번 공부해 볼 필요는 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과 촬영 시간이 55분 지나서 원래 저희가 한 달에 한번 딱 1시간 촬영하기 때문에 5분 남았고요, 여러분. 지금 현재 4,800명 정도 보고 계신데 위에서 언급된 곳 중에서 지금 바로 올라왔는데 제임스 정님께서 게임주도 관심 좀요. NC소프트 바닥인가요? 실적도 좋은데. NC가 1분기 실적은 되게 잘 나왔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게임주들 이렇게 돈 잘 벌어도요, 잘 인정을 안 해줘요. 게임 업종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워낙 악화되고 그 작년에 NFT로 한번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거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NFT 기대감이 꺾여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곤두박질 쳤고 뭐 NC만 그런 건 아니고 NFT 하면 위메이드가 대장주잖아요. 그렇죠. 위메이드가 이렇게 빠져버렸으니까.
24만 원짜리가 6만 원 갔으니까 4분의 1턱 난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NFT 거품이 꺼지면서 이제는 올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게임주를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이제 올해는요 꿈보다는요 진짜 돈 버는 기업 위주로만 갈 것 같아요. 그쵸. 그런 후보군이 NC입니다. NC는 이번 1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냈고 놀라운 게 리니지가 아직도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아니 계속 욕하잖아요. 리니지 그거 뭐 리니지로 너무 울거먹는다 막 이러는데 일평균 매출액이 막 40억 나오고 아직도. 리니지 W 대박 나고 그리고 올해 가을에는 리니지 W가 미국에도 나오나 봐요. 그거는 약간 NFT 형식으로 나오나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NFT 게임이 아직은 금지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은 못 하는데 미국은 이제 그게 합법적으로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목하실 게 NC를 보신다면 가을경에 나올 리니지 W가 북미 시장에서 성적표를 좀 봐야 되고 하나가 더 있는 게 그 콘솔 게임이라고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NC소프트가 프로젝트 TL이라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연말인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처음 콘솔로 진입하는 거죠. 근데 콘솔 시장도 엄청나게 커져요. 왜냐하면 지금 집에 이제 게임기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엑스박스도 그렇고 플레이스테이션도 이제는 게임 CD를 사는 게 아니라요. 구독형 모델로 한 달에 뭐 7만 원 내면요. 무제한으로 막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프로젝트 TL이라든가 이런 게임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했어요. 그럼 거기서도 이제 매달 돈이 들어오겠죠. 유저들이 사용하는 것마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콘솔 게임으로 역량을 한번 검증만 된다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리니지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인정 안 하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NFT랑 콘솔 게임이 성공하는지만 보고 그게 성공한다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번 가을까지는 지켜보자. 자, 마지막 종목 지금 켄리님께서 하이브도 한번 봐주세요. 하이브가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다른 JYP나 이런 거에 비해서 물론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제일 비쌌어요. 제일 비쌌어요. 사실 하이브가 제일 고평가돼 있었고 그 이유는 BTS 때문이죠. BTS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나 성과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밸류 격차가 벌어졌는데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 갑자기 JYP나 이런 기업은 버텨주는데 하이브만 이렇게 유독 폭락을 했을까? BTS 때문이죠, 사실은. 원인은 군대 때문에. 군대? 근데 군대 문제가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그 작년만 해도 갑자기 그 군 면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작년에 역시 하이브도 BTS를 이용해서 NFT 하면 성공할 것 같다. 이 두 개가 결합돼 가지고 주가가 그냥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NFT 거품 꺼졌죠. 7월에 NFT 나와요. BTS 실제로. 근데 그게 성공할지 한번 지켜보시되 지금 주가 빠진 거는 이제 군입대에 대한 불확실성. 그렇죠. 며칠 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만났잖아요. 그래서 한번 올라갔었어요. 근데 뭐 바이든 대통령 만난다고 해서 뭐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가 영향이 제한적이고 결국 군입대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정부도 아직 결정을 못했고.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또 막 여론은 왔다 갔다 하니까 갈 가능성도 높은 것 같더라고요. 군입대 딱 안 한다고 하면 주가는 이제 뭐 하늘로 가겠죠. 급등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군입대가 결정 나면 주가가 이미 저는 미리 빠진 거 봐서는 군입대 하는 걸로 좀 시장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BTS가 빠진 하이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2년 정도 공백이 생기잖아요. 끔찍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싼 게 아니니까 38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르세라핌인가요? 뭐 요새 새로운 또 걸그룹 나온 것 같은데 하이브가 이제 밀고 있는 거죠. 이분들의 성과가 나와줘야 돼요. BTS를 대체한. 근데 그거는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BTS는 그러니까 요 하이브는 좀 정체 국면 행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이사님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신사임당 채널 나가셔서 그런 질문을 받으셨더라고요. 누가 1억 원을 나한테 준다면 어디에 살 것 같다. 주식만 사죠. 저는 주식에 다. 이제 저는 조금 단위를 낮춰서 제가 항상 요즘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라서 이제 이사님에게 제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드린다면 이사님은 어떤 주식을 좀 살 것인지. 1,000만 원을 준다면요? 1,000만 원이면 뭐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니까. 1,000만 원이면 그냥 이제 어쨌든 승부를 봐야죠. 그렇죠. 가장 고성장할 산업을 좀 공부를 해가지고 분산하진 않겠다. 분산은 안 해요. 그 정도 금액이면. 1,000만 원이면.
분산 안 하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섹터는 저는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수요 성장 나오는 섹터 세 개로 봐요. 반도체랑 배터리랑 LNG 뭐 기자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쪽이 조선과 연결된 거죠. 뭐 아니면 관관 업체라든가 파이프 이쪽인데 그 중에서 하나를 그냥 고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골라서 뭐 제가 기업 얘기를 좀 하긴 그렇고 어쨌든 그 수요 성장이 있는 기업 실패하더라도 그쪽에 한번 집중해 볼 것 같아요. 저라면. 네. 자, 지금 뭐 정성가님께서 김 작가님 1,000만 원을 하셨지만 제가 이번 달에 이제 지난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좀 해야 돼서 많이 나오시겠네요. 지금 현금이 굉장히 모자란 상태. 네, 다음 달에 아마 이제 내게 될 텐데 아마 이제 그냥 소주를 한 잔 마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사님 그 마지막으로 그럼 시청자분들 이제 여전히 힘든 장 뭐 계속되고 있는데 뭐 약간의 반등은 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지쳐 있는데 시청자분들에게 뭐 6월에 인사 한 번만 해주신다면. 네, 이제 뭐 또 7월에 또 뵙겠지만 6월은 그래도 오늘 좀 빠져서 좀 힘드실 거예요. 사실 오늘 또 지수가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6월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악재들이 다 많이 노출이 됐고 하는 거니까 너무 단기 흐름에 그냥 연연하지 마시고 분명히 또 중국도 풀리고 하니까 좋아지는 흐름이 조금씩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지수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50이나 800 갈 때 난 뭘 정리할까? 어느 걸 더 투입을 할까? 요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시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 물린 거 다 가져가지 말자. 왜냐하면 한 번은 이 리밸런싱을 해주셔야 다음에 또 내가 생각했던 흐름과 맞물려 가지고 계좌 수익률이 또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꼭 한번 이번에는 액션을 취하시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힘내시고 7월에는 좀 제발 지수가 2,800 근처에 와서 한번 방송을 하는 그런 좀 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6월 2일 점심 지금까지 1시간 넘게 좀 함께해 주신 5,000명의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점심 식사 다 끝나셨을 테니까 오후 업무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